오늘은 좀 가볍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좀 분석하기보다는 지난주와 좀 달라진 것들이 꽤나 많고 또 지난달과 좀 달라진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이제 영상을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의 분석들이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이슈들을 다루기도 하거든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1년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이 꽤나 그분한테 확신을 드렸나봐요. 그래서 그 코인을 좀 잘못된 시기에 좀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좀 그때와 좀 달라진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금주의 테마주 바로 알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 또 한 달 전과 어떤 것이 좀 달라졌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렇습니다. 기존에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히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냈죠. 그게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셀레스티아나 어떤 유수한 이제 기술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급격히 이제 상승을 했죠. 2년 넘게 하락장이 유지되다가 이제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면서 좀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락장에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들이 꽤나 잘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해외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 시장 분위기 자체가 벤처 캐피탈보다는 커뮤니티 위주의 프로젝트들, 즉 VC 투자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받았어도 대부분의 코인들을 토큰 발행날 커뮤니티들한테 뭐 30%, 더 나아가서는 뭐 60%, 100% 전부 다 발행을 해서 똑같은 시작점에서 코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시장의 메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ICO 메타가 시장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서는 항상 벤처 캐피탈들이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뭐 레이어 1, 레이어 2,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솔라나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의 레이어 2인 뭐 GK, 싱크 뭐 이런 어떤 레이어 2들이 다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었거든요. 하락장 때는. 근데 최근에는 인프라보다는 어플리케이션 DApp이라고 부르는 그 섹터가 굉장히 지금 핫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시면 레종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발음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델파이 그룹이라고 해서 해외 유명 리서치와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시는 굉장히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도 ICO 이제 플랫폼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ICO 메타가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지난달과 좀 사뭇 다른, 그 다음에 지난년도와 또 사뭇 달라진 이야기다 라고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솔라나가 한쪽 팔을 잃어버렸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솔라나의 가격적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밈코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디파이 섹터가 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디파이, 뭐 지토, 카미노, 주피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뭐 레이디움도 그렇고요. 그 영향 자체는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펀다펀이라고 하는 밈코인 제조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밈코인 자체가 1초에도 수십 개가 발행이 돼요. 솔라나 위에서. 솔라나는 그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를 하죠. 아무 이상 없이. 그러다 보니까 펀다펀에서 발행된 밈코인 때문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는 펀다펀 수수료인데요. 이 수수료가 이제 11월부터 이제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장대 하나의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11월 중순쯤 되는 그래프입니다. 저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밈코인의 약간 르네상스였다. 그래서 펀다펀이 많은 밈코인을 발행하니까 솔라나에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11월 25일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애들이 뇌가 망가졌습니다. 펀다펀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에 이런 어떤 스트리밍 어떤 서비스처럼 자신들이 밈코인을 발행하고 이 스트리밍도 같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내놨었어요. 근데 이게 11월 달에 굉장히 인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컨텐츠가 극단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동물들 들어가는 이런 데다가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발행한 밈코인이 뭐 시총이 뭐 500만 달러가 가면 뭘 해주겠다. 더 나아가서 100만 달러가 되면 뭘 해보겠다.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공약을 걸어놓고서
이 밈코인을 발행하고 거기서 스트리밍을 하는 좀 되게 위험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FBI가 제재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펀다펀이 스트리밍 서비스 종료한다. 이 친구들도 좀 지레 겁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재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솔라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펀다펀에서 발행되는 밈코인이 확연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거래량도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펀다펀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수수료가 줄어들면 결국 솔라나의 거래량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솔라나 네트워크가 급격히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솔라나 네트워크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가 11월 이제 중순에 어떻게 보면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이렇게 찍었다가 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솔라나 네트워크가 붐비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지토라고 하는 디파이에서 이 MEV 수익, TV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TV 줄어들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거래를 덜 일으키다 보니까 MEV라고 하는 어떤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화면과 같이 수수료가 줄어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솔라나 네트워크가 11월 달에 피크를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솔라나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밈코인을 사기 위해서 사실 솔라나라고 하는 이 카지노 칩 같은 것들을 샀던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가격이 계속적으로 밈코인 때문에 사람들이 솔라나를 매수하다 보니까 투기를 하시는 투자자들께서 솔라나에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유동성이. 근데 이게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고 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디파이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수료도 적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코인을 다시 바이백 해가지고 뭐 소각하거나 뭐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밈코인의 발행 시장 지위를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자체가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신생 코인들의 발행 시장 자체를 작년만 하더라도 다 이더리움이 장악을 했었습니다. 너 프로젝트 어디서 발행할 거야? 그러면 100% 이더리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솔라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솔라나가 큰 가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제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밈코인에서도 이제 솔라나가 압도적 1위였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밈코인이 계속 발행이 되고 있고 다른 체인보다 이제 솔라나를 이용하고 있죠. 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을 잃지 않은 것 같다. 화면에는 보이시는 거는 이제 크립토 관련된 이 앱 순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사람들이 크립토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어떤 걸 많이 쓸까 이거를 조사한 하나의 표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보라색이 문샷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밈코인 거래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피크를 찍었죠. 피크를 찍었다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 자체가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아직까지 밈코인으로 좀 수혜를 받은 거를 다 놓치고 있다라고는 얘기 못하고 어느 정도 지키면서 좀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솔라나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이유입니다. 바로 ETF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번 시장 그리고 내년 시장은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자체가 리테일들의 자금의 흐름보다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고, 그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ETP라고 하는 상품들이 알트코인에 유입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솔라나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발표된 어떤 내용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솔라나 ETF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또 얘기도 나왔고,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21 쉐어에서도 솔라나 ETF를 이렇게 보면 신청을 했죠. 이에 따라서 뭐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이 ETF가 된다고 하면 솔라나의 가격적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솔라나는 밈코인 때문에 떡상했는데 밈코인이 제재받으니까 지금 조금씩 소강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라서 디파이가 수혜를 받았는데 이 디파이도 조금씩 모멘텀이 좀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걸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밈코인이 아직까지 솔라나에서 많이 발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기관 자금이 솔라나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계속적으로 이제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쪽 팔을 이제 잃은 솔라나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얘기 나눌 건 뭐냐면, 지난달하고 사뭇 달라진 것 중에 디파이의 자금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입니다. 그 중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발행됐는지를 이렇게 시계열로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작년 불장의 끝은 언제였냐면 2022년 3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이 부분이 그 시기에 이제 발행됐던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이에요. 총량이 얼마였냐면 105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105조 원 정도 되는 규모였어요. 근데 하락장대 쭉 떨어지다가 이게 다시 올라오고 있고, 현재 지난 고점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다시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디파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좀 얘네들이 비실비실했는데 이번 달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솔라나, 베이스 이 디파이들이 수혜를 좀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랜딩 프로토콜, 대출 프로토콜이죠. 대출을 해주는 이 디파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더리움 전체 랜딩 TVL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해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화면 보시면 파란 색깔, 이 보라 색깔 같은 게 이제 아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이 메이커다오가 만든 스파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컴파운드나 다른 DApp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 수요도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이 대출 프로토콜의 아웃스탠딩 대비니까 이게 현재 대출 나가 있는 잔액 총액입니다. 이 총액도 이렇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올라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베도 똑같습니다. 2024년도에 급격히 지금 가파르게 대출 잔고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사람들이 시장이 좋다 보니까 풍차 돌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장에서도 사람들이 이 상승장 때 여러가지 자기 만불에 스테이블 코인을 넣고 그 다음에 60% 대출을 받아가지고 알트코인을 사든 여러가지 어떤 행위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활발히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라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을 살펴보면요, 지금 2024년 이제 12월입니다. 현재 한 4.5 빌리언 달러, 즉 하나로 하면은 한 5조 가량의 자금이 지금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솔라나 디파이도 이에 따른 수혜를 지난달에는 받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솔라나 기반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총액, 이 상승률보다 베이스에 유입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C의 속도가 훨씬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솔라나보다 지금 베이스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디파이 활동을 좀 할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베이스 기반에 있는 디파이도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된다 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왔던 이유 자체는 코인베이스가 만든 게 결국 베이스잖아요. 베이스 자체는 이제 코인이 발행되지 않는 하나의 체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 이제 코인베이스가 발행한 하나의 베이스 체인, 그리고 베이스 체인에서 USDC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늘어난 이유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꼽자면 여러분들이 코인베이스 CEX에 USDC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베이스를 지원하는 덱스 지갑에 연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낸스나 우리가 다른 타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요, USDC를 이 덱스 지갑, 웹3 지갑으로 옮겨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만든 웹3 지갑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어떤 브릿지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의 전송을 하지 않아도 자금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줬고, 여러분들이 이 웹3 월렛에 USDC만 갖고 있어도 4. 몇 프로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베이스 체인에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쌓인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누군가는 디파이에서 대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할 것이고, 또 누구는 이걸로 알트코인을 사겠죠. 그래서 베이스 한 체인도 우리가 한번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과 좀 사뭇 달라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과 뚜렷이 달라진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 테마주가 이 코인판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 업비트만 보시더라도요, 헤데라라고 하는 오래된 코인과 리플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말하자고 하면 뭐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SEC 의장이 선출됐죠. 근데 아직 2가지 자리가 공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암호화폐 특별 자문직 자리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CFTC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이 자리가 아직 누가 장이 될지 아직 뽑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이 두 코인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립토 데디라고 불리는 크리스토퍼 지앙카를로, 이 아저씨는 지금 헤데라 이사입니다.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분은 브래드 갈링하우스인데, 이분은 리플 CEO입니다. 대표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이 2가지 자리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글만 검색해보셔도 이 두 분들 중에 하나가 뭐 그 자리를 꿰찬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데라, 그 다음에 리플, 요거 어떻게 보면 테마주처럼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혜를 받아서 또 재밌게 일어난 일들이, 기존에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오래된 레거시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좀 펌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정치 테마주로서 이번 달에 좀 두드러졌던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지난달하고는 많이 달라진 이야기다 라고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달라진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새로운 매수처 ETF 테마가 시장에서 이제 무시 못하는 테마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년에는 더 많은 알트코인들이 ETF를 신청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자체는 대부분 뭐 솔라나나 이 XRP, 리플, 그 다음에 뭐 라이트코인, 뭐 여러가지 어떤 대표적인 높은 상위를 갖고 있는 이 코인들이 ETF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래된 코인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ETF를 신청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ETF 신청한다 라고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요, 이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스택스가 이 ETF를 조만간 좀 발표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택스 ETF 루머가 돈다 라고 제가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거든요. 채팅방에다가 제가 이거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었어요. 해외에 있는 3명의 친구들이 이 스택스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조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얘기해줬다는 게 뭐냐면, 다들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스택스 한국에서 인기 많은데 너가 좀 도와줄래? 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길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3명이. 근데 저한테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조금 파봤죠. 그 친구들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좀 정보를 좀 파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달았던 건 뭐냐면, 바로 스택스 ETF가 조만간 발표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나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근데 나오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쯤에 그 채팅방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가격이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한 15%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어떤 ETF의 좀 무게감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는 시장이다. 이것도 지난달하고는 좀 사뭇 다르다라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상위, 어떻게 보면 상위권에 있는 이 코인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하위권에 있는 신생 코인들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이번 시장 자체, 그리고 지난달과 좀 달라진 시장은 뭐였냐면, 바로 인공지능, 이 AI 섹터 중에서도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섹터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업비트만 사용하거나 이 코인 자체를 깊게 보시지 않는 분들은 사실 트위터를 많이 안 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코인 정보나 이 블록체인 정보들은 이 트위터에서 좀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어요. 그 트위터에서 정보 공유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트위터나 여러 가지 SNS에 사람들이 언급하는 이 테마를 이 마인드쉐어라고 해서 카이코라고 하는
수많은 업체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지난주 좀 살펴보면요, 인공지능이 SNS 전체에서 42%를 차지했습니다. 반 이상은 이 AI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밈 얘기나 뭐 디파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인공지능에 좀 쏠려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제가 지난 영상 수차례 언급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뭔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 인공지능의 이 개발 이 로드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존재를 하고요. 현재 우리는 레벨 2에 와 있습니다. 레벨 2는 챗GPT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리서치를 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는 이런 기능 자체가 이제 레벨 2인데, 이게 내년에 레벨 3로 넘어가죠. 이 레벨 3로 넘어가면은 에이전트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에이전트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조금 바꿔줄 앱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 중심의 아웃풋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목적, 예를 들어서 나는 엑셀을 일일이 하기 싫으니까 이 엑셀 내가 뭐 일상 업무에서 이런 기능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네가 알아서 그냥 결과를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그거 결과값을 갖다 줘,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이 도구가 이제 웹2에 이제 인공지능 회사들이 내년에 출시할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코인 시장 자체는 이 웹2 시장보다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이전트들이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AI 에이전트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근거 자체가 마인드쉐어에서 AI XBT 라고 하는 이 에이전트가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토큰 발행은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봇이 트레이딩을 하는 봇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SNS나 여러 가지를 막 종합해가지고 자기의 판단을 내려서 자기가 스스로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트레저리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AIXBT, 이 트위터에서 굉장히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인플루언서들이에요. 뭐 CG나 뭐 마이클 셀러나 여러 가지 유명 인사 중에서도 이 지금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더 많은 마인드 쉐어를 좀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에이전트 토큰들, 즉 디파이에서 이 웹3, 이 CX 시장 말고 덱스 시장에서 이제 발행된 AI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하루에도 50%씩 올라가는 게 수두룩 빽빽이고요. 그다음에 50%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을 막 보이면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오늘자 이제 Y 컴비네이터, 미국 시장은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Y 컴비네이터들은 이런 엑셀러레이터로서 활동하는 친구들입니다. 스타트업들의 자금도 지원해주고요. 더 빨리,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오픈 AI를 이제 만들었던 그 샘 알트먼도 이 Y 컴비네이터의 대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벤처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오늘자 이런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사스보다 AI 에이전트가 10배는 더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좀 해석을 좀 해보면요, 이 굵은색 표시된 이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다 해석해드리면 좀 시간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요, 맨 끝자락만 한번 읽어보면요, 사스처럼 이 Vertical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거대 플랫폼 통합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Vertical AI가 뭐냐면 의료나 뭐 전문 분야를 이제 타겟팅한 에이전트들이에요. 뭐 의료 기술, 그 다음에 제약, 하나의 진짜 그 섹터의 전문 영역에 이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풀지 못한 어떤 숙제를 풀어주는 에이전트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가 슬슬 웹2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대 이제 IT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는 AI 에이전트다라고 외치는 그 시점, 상반기가 될 것 같거든요, 내년. 그때 코인 시장에서도 인공지능의 에이전트 시장 자체가 빛을 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게 지난달하고는 사뭇 많이 달라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밈코인을 발행하거나 여러가지 코인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코인을 왜 발행하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 에이전트가 계속적으로 커지려면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누군가 어떤 개발자들이 그 인공지능을 튜닝도 시켜줘야 되고 여러가지 어떤 컨트리뷰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기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회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야, A라고 하는 에이전트 개발할 수 있도록 너 시간과 노력 좀 해주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줄 건데?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토큰이라는 걸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저가에 매수한 개발자들은 이 코인이 잘 되기 기대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이 에이전트 개발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런 용도로 이 코인이 발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 코인들이 CEX 말고 덱스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요것들이 시장의 주류입니다. 주류. 누가 대장이냐라고 하면 요네들이 대장이에요. 고트라는 애가 가장 시총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상장되어 있는 액트가 그 다음이고, 식슨지나 그 다음에 여기 AIXBT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시총을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개발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면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이 AI 에이전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개발자들이 하나의 에이전트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업이 아니잖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받고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깃허브에서 이 스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좋아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이 좋아요 숫자가 많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 다음에 이게 레포라고 해서 이거를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 지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유니스왑 AI6G라고 하는 이 에이전트,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빠르게 이 스타, 좋아요를 받고 있는지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유니스왑 자체는 2018년부터 꾸준히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지금 넘사죠. 근데 이 AI6G는 지금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만든 코드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AI 에이전트 시장은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고도화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보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지난달과 사뭇 달라진 알트코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또 제가 올린 여러 가지 분석 영상 좀 보시면서 좀 자기가 좀 판단을 좀 잘하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